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핫한 투자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 바로 테슬라입니다. 요즘 테슬라가 진짜 화제잖아요. 주가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번에 스티플이라는 증권사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483달러에서 무려 508달러로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바이 등급,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스티플은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로보택시 로드맵이 눈에 띄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두 번째, 풀 셀프 드라이빙,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계획들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볼까요? 먼저 로보택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스티플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릿,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 차량들이 2025년 말까지 무려 8개에서 10개의 주요 대도시 지역으로 확장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은 일부 도시에서만 테스트 중인데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거의 10개 도시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확장 속도죠.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오스틴이에요. 오스틴은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이전한 곳이기도 하죠. 스티플은 오스틴에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2025년이 가기 전에 안전 운전자 없이 로보택시가 실제로 운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안전운전자 없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뒤에 앉아서 만약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정말로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오스틴만이 아니에요. 인베스팅닷컴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같은 주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주들은 날씨가 좋고 도로 환경이 비교적 단순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유리한 곳들이거든요. 특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웨이모가 이미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테슬라가 이런 곳들로 확장한다는 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Full Self Driving FSD 이야기를 해볼게요. FSD 버전 14가 나왔는데요. 초기 성능이 엄청 강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곧 나올 새로운 버전들은 추론 능력이라는 걸 추가한다고 해요. 추론 능력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차가 단순히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차가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다든지, 복잡한 교차로에서 어느 차가 먼저 갈지 판단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론 능력은 360도 전방위 비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차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카메라들이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그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건 진짜 인간 운전자처럼, 아니 어쩌면 인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인간은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360도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새로운 보급형 차량들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타이플은 테슬라가 미국의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잃은 걸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모델 Y 스탠더드와 모델 3 스탠더드를 각각 39,990달러와 36,990달러에 출시했다고 언급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할 때 주던 세금 혜택이 없어지면서 전기차 가격이 사실상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가격 인하로 상쇄시킨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에 테슬라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모델은 모두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300마일이면 약 480km 정도 되는데요. 웬만한 장거리 운전은 충전 없이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런 전략은 진짜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없어져도 수요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경쟁사들은 보조금 없어지면서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가격 조정으로 그걸 막은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서 스타이플은 2025년 에비타 전망치를 149억 달러로, 2026년 전망치를 19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에비타가 뭐냐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149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가까운 금액이고 195억 달러면 거의 26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스타이플은 테슬라의 FSD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부분적인 밸류에이션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가 뭐냐고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게 미래 테슬라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공장에서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심지어 위험한 작업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이에요. 자, 근데 스타이플만 낙관적인 게 아닙니다. TD 카운이라는 증권사도 509달러라는 거의 비슷한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바이 등급을 재확인했어요. 이 회사는 최근에 오스틴에서 모빌리티 버스 투어라는 걸 했는데요. 거기서 기가 텍사스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기가 텍사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이에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크기고 거기서 사이버 트럭이랑 모델 Y를 생산하고 있죠. TD 카오는 이 공장 투어를 통해서 테슬라의 생산 규모와 운영 실행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걸 회사의 핵심 강점으로 꼽았어요. 실제로 공장을 가보면 테슬라의 제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할 수 있거든요.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고 생산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투어는 테슬라의 운영과 전망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TD 카운도 테슬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한다는 건 정말 진지하게 그 회사를 들여다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루이스트 세큐리티스라는 또 다른 증권사도 테슬라 관련 소식을 내놨어요. 이 회사는 홀드 등급을 유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최근에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 계획이 승인됐거든.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통과된 거예요. 트루이스트 세큐리티스는 이 투표 결과가 경영진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고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 계속 있을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에 더 집중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트위터 인수하고 스페이스X도 운영하고 뉴럴링크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보상 계획 승인으로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메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스티플이 테슬라 목표가를 483달러에서 508달러로 올렸다. 바이 등급 유지. 이유는 로보택시 진전, FSD 업그레이드, 장기 성장 계획 실행. 두 번째, 로보택시는 2025년 말까지 8개에서 10개 대도시로 확장 예정. 오스틴에서는 올해 안에 안전운전자 없이 운행 시작.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도 평가 중. 세 번째, FSD 버전 14의 강력한 성능. 곧 나올 버전들은 360도 비전을 활용한 추론 능력 추가로 복잡한 의사결정 가능. 네 번째, 세금 공제 손실 보완 위해 모델 Y 스탠다드 39,990달러, 모델 3 스탠다드 36,990달러 출시. 둘 다 300마일 이상 주행거리. 다섯 번째, 스티플이 2025년 에비타 149억 달러, 2026년 195억 달러로 상향 조정.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의 부분 밸류에이션 가중치 부여. 여섯 번째, TD 카운도 509달러 목표가로 바이 등급 유지. 기가 텍사스 투어 후 생산 규모와 운영 실행력을 핵심 강점으로 평가. 일곱 번째, 트루이스트 세큐리티스는 홀드 등급 유지, 일론 머스크 보상 계획 승인이 리더십 불확실성 감소로 작용한다고 판단.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테슬라는 지금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로보택시 서비스,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개발하는 종합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게 다 성공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기술 개발도 어렵고 규제 문제도 있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주요 증권사들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티플 TD 카운 같은 유명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500 넘게 잡고 있고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본다는 거예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증권사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주식을 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 리스크 감내 능력, 포트폴리오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죠. 테슬라 주가는 변동성이 엄청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가 달린 핵심 요소들, 로보택시 상용화, FSD 완성도, 옵티머스 개발 진척도,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로보택시가 정말로 대중화되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행된다면 그건 테슬라한테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운송 서비스로도 돈을 버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를 수조 달러 가치의 회사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항상 낙관적이고 큰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걸러 들어야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자체는 있는 거죠.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차를 운전하는 대신 로보택시를 부른다면 그 시장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리고 FSD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 로보택시를 부르면 되니까요. 주차 걱정도 없고, 보험 걱정도 없고, 유지 보수 걱정도 없는 거죠. 옵티머스 로봇도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상용화된다면 이건 단순히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겁니다. 공장 자동화, 물류 건설, 노인 돌봄, 가사 도우미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도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였을 것 같은데요. 스티플과 TD 카우웰의 목표가 상향 로보택시 확장 계획, FSD 업그레이드, 새로운 보급형 모델 출시, 이 모든 게 테슬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유익한 투자 정보, 시장 분석, 기업 뉴스를 계속 가져올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